네, 반갑습니다. 1월 23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야, 나스닥이 2만 포인트를 넘겼네요. 1.28%. S&P 500은 0.6% 상승했고요. 다우지수는 0.3% 상승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죠. 네. 그리고 강세 흐름을 보였고 기술주 중심의 흐름이 아주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야, 우리나라도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것 같은데요. S&P 500 지금 신고가고요. 이 정도면은 네, 재료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오늘 주가 올라간 재료는 뭐 엔비디아 급등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AI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그 다음에 AI 투자, 네, 이런 부분들, 뭐, 전체적으로 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오늘 또 하이닉스 시작 발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뛰어 올라갈 만한 요소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어제 뉴스 보니까, 성과금이 1500%? 네, 1500% 보너스 들어본 적 있으세요? 기본급에 1500%라고 하지만, 그럼 기본급이 200만원이면 1500%면 얼마예요? 한 3000만원 받는 건가요? 보너스만, 네, 할만하겠죠? 네. 자, 뉴스 살펴보도록 합니다. 땡큐 트럼프. 트럼프 때문에 주가 올라간 거예요? 네. 자, 뉴욕 증시가 넷플릭스, 스타게이트의 쌍끌이로, 강하게 상승했다. 넷플릭스도 실적 좋다고 해서 많이 올랐었죠? 여기다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초대형 인공지능, 즉 AI 인프라 투자 계획, 이 스타게이트가 미국 정부의 지지 속에서 발표되었다. 문제는 여기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딴지를 좀 걸었다는 얘기죠. 걔네들 돈 없어요.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 손정희가 실질적으로 돈이 없을 수도 있죠. 뭐, 왜냐면 5천억 달러거든요. 710조 원. 이 710조 원에 대한 돈을 과연,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710조 원이 말이 710조 원이지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혼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세계 기업 세 가지 오픈 AI 그다음에 어디였죠? 오라클? 네,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뭐 어찌 될런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 정부가 좀 지원도 하고 뭐 어쩌고 하면은 충분히 될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넷플릭스는 일단 호실적 기록했기 때문에 시간에서 13% 증가했었거든요. 13% 상승했었는데 얼마나 올랐나요? 네, 따로 올라간 퍼센테이지 안 나왔네, 여기는. 근데 아무튼 뭐 실적이 많이 증가해서 좋아졌다.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3억 명을 돌파한 건 사상 최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넷플릭스에서는 미국 내에서 요금제를 올리겠다라고 발표했다. 요금제가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돼요? 실적이 좋아지게 되겠죠? 네. 두 자릿수 매출 성장세가 건강하고 어쩌고저쩌고 등등등. 네. 뭐 지금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에 이런 컨텐츠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활성화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소식들은 좋은 소식이고 또 어닝 시즌 들어가면서 이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게 나오는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스타게이트에 대한 기대감. 스타게이트는 최소 5천억 달러. 네, 5천억 달러. 와, 엄청난 거예요. 5천억 달러 규모의 AI 프로젝트로 오픈 AI와 맞죠? 오픈 AI 그리고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공동으로 투자한다. 그러니까 셋이서 5천억 달러 규모예요. 근데 이게 5천억을 한꺼번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처음에 1천억 달러, 네, 셋이 합쳐가지고 1천억 달러, 그리고 그 이후에 4년간, 네, 5천억 달러로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임기 내내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강력하게, 네,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되겠죠. 그래서, 오라클은 또 7% 상승했고요. 엔비디아 4.4%, 이거 엄청난 급등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실적이 이번에 8조 원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면 더 날개 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를 그냥 뚫어버릴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하이닉스 수익률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 그런 종목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하이닉스 욕하고 그러면 삼성전자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미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뭐
뭐 원전 관련주, 뭐 관련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전 관련주 왜 올랐어요? 전력 관련주 왜 올랐어요? AI 투자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AAI라는 그 부분들을 절대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업종에 있는 것들이 주가 떨어진다라면 더 사야 되겠죠.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이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재료나 테마가 끝나지 않았다라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4.1% 상승 마감. 기대감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들은 빅테크예요. 얘네들도 AI 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누구랑 연결고리가 있냐면 삼성입니다. 하이닉스나 이런 데서 이쪽으로 물량 못 줘요. 그러니까 요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어느 거 하나가 나쁘다, 좋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과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전력 공급 회사인 오클로도 9% 넘게 올랐다.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자, 이제 주도의 어떤 포지션이 AI로도 다시 넘어온 듯한 느낌이죠. 반도체 지수도 1.69% 급등했고요. 소프트뱅크가 최대 주주인 ARM은 무려 16%나 급등했다. 이거, 네. 굉장히, 이게 원래 이제 AI 쪽이 많이 상승했다가 조금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나가는 입장이라서, 제법 괜찮은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근데 머스크가 이제 딴지를 걸었어요. 야, 얘네들 돈 없는데요. 네, 이렇게 된 거죠. 소프트뱅크가 가진 자금은 100억 달러 되지 않는데, 나는 믿을 만한 소식통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두고서, 네,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서로 이제 조금 사이 안 좋은 거 아니냐, 브로맨스 깨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네요. 트럼프가 어제, 그저께, 언제였어요? 월요일 날이었나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 부분들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서, 일론 머스크가 좀 삐진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그것 때문에 삐지진 않았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당선까지 오는데, 일론 머스크를 많이 이용했잖아요? 네. 뭐, 토사구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 글쎄요, 뭐,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요즘에 정치권 인사들한테, 네, 계속적으로 견제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 있어서 뭔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 AI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뭐라 그럴까 반대하는 듯한 어떤 뉘앙스잖아요. 네, 그런 뉘앙스. 그래서 걔네들 무시해야 돼. 뭐 걔네들 능력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좀 비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종전 관련한 부분이고요. 러시아를 이제 관세로 협박을 합니다. 푸틴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이제 미국과 이제 뭐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트럼프가 뭐라고 했느냐? 조만간 우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러시아가 미국에 판매하는 모든 것에 높은 수준의 세금과 관세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 네.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자, 러시아가 이제 휴전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 제재 나설 수 있다. 문제는 러시아가 아닌 것 같죠? 네. 러시아는 휴전을 하고 싶어 하죠.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네, 휴전을 하는 게 러시아에게 이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걸 못하고 있는 뿐이죠.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땅을 빼앗긴 상태에서 휴전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그 땅을 갖고 휴전하고 싶을 것이다.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죠.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국가가 모두 네,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조건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땅을 주고 전쟁 끝내. 니네들이 뺏은 땅 주고 전쟁 끝내. 근데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넘겨줘야 돼요. 뭐를요? 네, 재건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니네가 침공해가지고 이렇게 깨부셨잖아? 재건 비용 우크라이나한테 줘. 이런 식으로 돼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보면은 약간 복잡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도 물러나고 싶은데 물러날 만한 명분이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땅이라도 갖고 끝나야지. 땅도 없고 재건 비용까지 줘야 되고 명분 없이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러시아 내에서 그동안 피를 흘린 이런 사람들, 우크라이나 쪽에서 피를 흘린 사람들, 푸틴한테 인지도가 상당히 나빠질 수가 있겠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땅 뺏긴 상태에서 그냥 끝나버린다.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무슨 식으로 종료를 시키겠다는 것인지는 한번 봐야지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종전이 되겠다고 하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 물가 안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방향은 되겠죠.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단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러시아를 포함시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시장 분위기는 일단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상황이긴 한데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애매한 그런 어떤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잡혀있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면 긍정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내일은 삼성전자가 S25, 갤럭시 S25를 공개합니다. 이 부분들이 또 이제 더 멋져진 그런 AI 그 툴을 장착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AI 툴을 그렇게 잘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S25에서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야, 손흥민의 다음 경기 일정 찾아서 뭐 내 캘린더에 넣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글로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뭐 작년에 네 뭐 어디서 찍은 사진 꺼내봐, 그러면은 그쪽 꺼내놓고 막 그런데, 그래서 이게 그렇게 쓸만한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저는 AI 기능을 사용하면서 왜 뭐 하이 빅스비 뭐 지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말을 해가지고 애한테 시킨 적은 별로 없거든요. 나중에 이게 되려나? 이게 더 되는 건가요? 나중에는 야, 핸드폰아 뭐 좀 해봐, 뭐 좀 찾아봐, 뭐 좀 알려줘봐, 이게 일상생활 좀 될까요? 근데 말을 저는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하이 빅스비 잘 써요. 네, 핸드폰이 자꾸 울려요. 하이 빅스비. 네. 안녕 지니. 네, 잊을만한 한 번씩 해줘야지. 네, 아무튼 삼성전자가 이걸 통해서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좀 있고, 뭐 다음 주 31일이 되면은 일단 컨퍼런스 콜도 나오니까, 네, 반도체 분위기도 좋고, 네, 전체적으로 좀 잘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 금방 2600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뉴욕 증시 상승 마감, 사상 최고치, 뭐 720조 AI 투자, 뭐 지금까지 입 아프게 얘기했던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이 강세를 좀 보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죠. 네. 그러한 내용들. 하이닉스 오늘 성적 발표, 영업이익 8조 넘을까? 지금 예상치는 8조가 넘을 거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8조 95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조 원대 훌쩍 넘지 않을까? 라는 전망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난해 3분기에 세운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인 17조 5천억화, 영업이익 7조 300억 원을 1분기 만에 갈아치우는 것이다. 일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올해도 더 늘어난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된다면 충분히 네, 뭐 감안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런 영업이익도 훨씬 뛰어넘는 형태.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부 다 합친 게 6조 원대인데 반도체 하나만으로 8조 원대 땡겨버리면은 진짜 이거는 반도체에 의한 그런 실적 증가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하이닉스 4분기 D램 내 HBM 매출 비중이 40%를 웃돌았다. 이거 D램 쪽 계속 축소하고 HBM 쪽으로 계속 넘어가게 되면은요, D램은 가격이 좀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HBM은 가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성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뭐 그런 형태. 그러니까 D램 반도체 시장에서 이 HBM의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되면 하이닉스는 이제 비싼 제품을 많이 팔게 되는 거가 되는 거고,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D램 시장에서 이 HBM이라는 부분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대단히 높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 시장 범위에서는 일단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매출 측면에서는 더 비싼 것을 팔아먹는 하이닉스가 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 당분간은 더 이어질 전망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16단 제품에 대한 샘플 공급 이런 부분들, 이거를 이제 하이닉스는 일단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네, 더 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HBM4의 조기 양산 가능성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네, 많이 사놨으니까 최대한 많이 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쭉쭉 가시고, 자, 삼성전자가 다시 8만원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런 뉴스들은 지금 굳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5만원대이기 때문에 6만원을 어떻게 하면 갈 것이냐, 언제쯤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지, 지금 8만전자가 간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충분히 이제 상승 흐름만 타면 금방 가죠. 다른 거 다 가는데 삼성만 못 갈 리는 없고, 네,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삼성도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삼성이 지금 저렴한 가격 매수해서는 적기라고 보고 있지만, 사람들은 네, 탈출할 수 있는, 올라갈 때 팔아먹는 절호의 찬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악재를 소화했다. 그죠? 시장에서 지금 네, 받아들일 수 있는 대부분의 악재는 소화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뭐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약간의 호재만 나와도, 약간의 어떤 기대치만 나와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네. 갤럭시 25 얘기 나오네요. S25가 이제 이 사상 최대 판매의 전망이 되고 있다. 근데 S24도 뭐 최대 전망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뭐 그런 거 있고. 자, 올 3분기에 엔비디아 HBM 공급 기대감이 유효하다. 이거 꺼지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엔비디아 좀 걸지 말고, 다른 빅테크랑 짝짝꿍을 해가지고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지 혼자 독식을 하니까 그 애가 좀 건방져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쪽이, 해가지고 약간의 경계심을 좀 심어줘야죠. 저렇게 사서, 지금 엔비디아를 굳이 욕할 건 아닙니다만, 엔비디아의 가격, 시가총액 지금 뭐 세계 1등이잖아요. 세계 1등이고 애플하고 격차 점점 벌리고 있는 데다가 시장 점유율이 이쪽에서 80% 이상 잡고 있는 상태에다가 미국에서는 AI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네, 지금 엔비디아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점점점 더 네, 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의 어떤 공조화가 되는 거고, 이거 이렇게 가만 놔두면 빅테크가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열심히 따라잡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네, 삼성전자는 지금 바닥이다라고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6만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5만원대까지 해서 계속 바닥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계속 바닥이긴 한데 여기서 얼만큼 더 치고 올라갈 것인지, 뭐 얼만큼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켜보고 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6만원까지만 먼저 올라가는 게 네, 삼성전자의 목표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한 5만 6, 7천원만 돼도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우크라이나 전 끝내라, 이 종전 협상, 이 부분들 좀 봐봐야 되는데, 이게 내용이 별거 없지 않나요? 그죠? 네. 뭐, 별거 없어요.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계속적으로 그 협상하긴 했는데, 글쎄요.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종전 이후에 평화유지군에 이 미군을 반드시 포함시켜라. 왜냐면 그게 있어야지만 공격이 안 온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인데, 글쎄요. 뭐 유럽 국가나 이런 쪽 평화유지군이 필요하다, 있어야 한다. 그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그 정도, 네.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죠? 네.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AI 관련해서, 또 원전 관련해서, 뭐 이렇게 전력 관련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섹터는 약간 지금
살짝 들어간 듯한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실적 발표. 오늘은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 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하이닉스 관련한 종목들,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것들 강하게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하셔야 되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질 것인지 안 떨어질 것인지 또 봐야 됩니다. 그 내용들. 그 다음에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죠. 자동차 쪽. 이제 오늘 내일에 걸쳐가지고 자동차도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그쪽도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가 또 한 번 정도 시장의 어떤 그 포지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은 기대감을 품고 한번 출발해 보자고요. 오늘도 뿌뿌 어제 보니까 그 있잖아요. 기차 그 화통 뿡뿡 하면서 이제 달려라 그러던데, 오늘도 한번 네,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장중시장 때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